이제 그 명리의 기초가 되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한번 함께 봐볼 건데, 오늘은 첫 시간은 이제 음양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오행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음양 오행은 매우 중요하죠. 맨 책 표지 맨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표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기초에 모든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 무슨 말이냐면 명리에서 22간지를 이해하면 명리의 언어의 가장 기본적인 체계를 이해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22간지 이전에 음양오행이 분화되면서 22간지가 생겼기 때문에 음양오행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명리 공부의 시작이며 명리 공부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명리는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역이라고 하거든요. 역. 명리는 한마디로 하면 역. 그 불교의 팔만대장경을 한마디로 딱 줄이면 그게 이제 심이라고 하죠. 심. 마음. 팔만대장경. 근데 명리는 한마디로 딱 하자고 하면 역이다. 역. 그래서 오늘 이제 역에 대한 이야기를 제대로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이 역이 다시 5개로 나누어서 첫 번째가 명, 두 번째가 복, 세 번째가 의, 네 번째가 상, 다섯 번째가 산 해가지고 이 명에 해당되는 게 명리학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역에 있어서 가장 또 맏형벌이 되는 게 이제 명리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면 이 명리학을 출발하는 게 역에서 출발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명리는 한마디로 역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운명. 자, 그래서 오늘 역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구 위에 있습니다. 지구라는 우리 이 존재 위에 있는 우리들은 이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죠. 기울어진 상태에서 한 바퀴를 돈다고 했죠. 이 자전축을 중심으로 자전을 해요. 지구가 돌면 우리는 어떤 걸 경험하게 되냐면 지구가 태양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태양에서 지구가 보여지는 쪽은 낮을 경험하고 태양의 반대쪽은 밤을 경험하죠. 지구가 계속 도니까 낮과 밤의 이제 어떤 흐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구가 이게 자전을 하면 이게 뭐냐면 하루의 변화를 가져가는 거예요. 하루의 변화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의 변화. 그러니까 하루의 변화가 다른 말로 음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음양. 이 하루의 변화 속에서 우리는 태양이 우리를 중심으로 동쪽에서 떴다가 남쪽으로 가서 정오가 되고 다시 서쪽에서 일몰이 된 다음에 북쪽에서는 이제 밤이죠.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태양이 떴다가 정오에 가서 다시 일몰이 된 태양의 움직임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 속에서 우리는 음양의 하루의 변화, 다른 말로 음양을 우리 몸으로 스스로 겪게 됩니다.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음양에 대한 이제 얘기를, 이게 우리 현재도 그렇지만 이 중국에서 음양에 대한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음양이 학문적인 깃털로 주로 잡았던 건 뭐냐면 중국의 사망오제라고, 그러니까 사망오제 이어서 이제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로 고대 국가로 흘러가서 쭉 뭐 한나라부터 시작해서 쭉 흘러가요. 역사가 중국의 역사가 흘러가는데 이 사망오제는 고대
아주 전설이죠, 전설. 여기에 이제 보키시라는, 그러니까 거의 신의 신화적인 존재죠. 이분이 이제 음양에 의거해서 팔괴를 이야기를 하죠. 음양의 8괴. 그러면 이 음양이라는 이론이 언제 나오겠어요? 꽤 오래된. 이거 사망오제니까 중국의 고대 국가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인데, 물론 우리나라로 하면 고조선 이전의 시대.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 사망은 어떻게 보면 우리 고조선 위 때에 아마 분일실 거다라고 해서 우리 민족, 한민족의 이제 우수성을 가지고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때 이 보키씨라는 분이 인간에게 이제 뭐 낚시, 뭐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줬다, 뭐 하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뭐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이분이 이때부터 음양 8괴, 음양을 기준으로 8괴가 여기서 존재를 해요. 8괴. 점치는 점에 관련한 쪽이죠. 이게 음양으로 구성이 돼. 이때부터도 음양이 이야기가 나와. 그래서 음양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가 오늘 제대로 잡아야만, 이것은 이제 점 쪽으로 발전해 가는 건데, 음양 8괴에서 뭐 주나라 문왕, 주문왕이 이제 8개 곱하기 8개 해서 64개가 나오고, 다시 이것이 또, 공자가, 공자님이 12기라고 해가지고, 해설집을 내는, 해설에 관련한 부분들이 12기로 이야기되는 하나의, 이게 주나라를 중심으로 이게 쭉 풀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주나라 역 해서 주역이라고 해요, 주역. 주나라 역이에요, 여기. 그래서 중국의 사서 삼경 중에서 가장 최고의 난이도가 있는 학문을 역경이라고 하죠, 역경. 그러니까 이 역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기초가 된 거죠, 기초. 근데 명리도 이 역을, 음양을 잘 알아야만이 이게 제대로 된 명리의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하나의 이제 주역, 점이라고도 하죠, 점. 이 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오늘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명리를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일단은 명리의 출발도 이 음양에서 출발을 했다. 왜? 명리도 역학의 역술 중에 한 분야가 명리잖아요. 그래서 역학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음양을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역자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이 역자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이건 해와 달의 합성을. 다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낮에는 해를 보고, 밤에는 껌껌하니까 달이 보이죠. 낮과 밤. 이거에 결합된 문자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한자 사전을 찾아보면 이 역자는 바뀌다, 변하다, 고치다, 이런 거죠. 이런 역이고, 또 다른 말로는 쉽다, 쉬울 이라고도 하죠. 쉬울 이. 그래서 이건 뭐야?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바뀌는 거야. 뭐가 쉽게 바뀔 거냐? 뭐가? 바로 시간이라는, 다른 말로, 시간이란 말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게 태양의 흐름이죠. 태양의 움직임. 지구라는 존재가 한 바퀴를 계속 빨리 돈다고요. 이게 약 분당 한 28km 정도 속도야. 1분에 약 28km 정도 속도로 엄청 빨리 돌고 있어요. 지구가 한 바퀴를 돈단 말은 지구 입장에 서 있는 우리 인간 같은 존재는 태양의 움직임을 맛보게 되죠.
그러니까 태양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야. 이 말을 인간 세상에서 이야기를 하면 뭐냐? 시간의 흐름이야, 흐름. 시간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어. 그러니까 쉽게 바뀌어. 이것을 역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죠. 역. 낮과 밤. 이게 역이다. 이 역은 쉽게 바뀌는 걸 상징하고도 있다. 쉽게 바뀌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이 역에서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이 글자가 여기서 이 양과 음이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양과 음. 이 양과 음의 한자를 살펴보면 이게 다 언덕을 가지고 언덕이죠. 이것도 언덕이고 언덕에 지금 어떤 역술이 있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언덕에 태양이 떴어. 어디 위에? 지평선 위에 태양이 뜬 거야. 떠서 태양이 비추는 모습. 이게 양이다. 또 음은 언덕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제 금자죠. 지금 이 순간 구름이 딱 꼈어. 태양이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끼면 태양이 이렇게 딱 비추고 있는데 구름이 끼면 구름이 여기에 딱 이렇게 가리면 여기는 그늘이 되죠. 그늘. 그늘 음자. 이건 볕 양자. 이렇게 하죠. 근데 무수한 것 중에서도 왜 언덕이라는 표현, 이게 언덕이거든요. 언덕. 언덕이라는 글자를 좌측에 붙였어. 왜 그럴까? 이 말에는 언덕은 이렇게 됐죠. 태양은 떴어. 태양이 뜨는 순간 바로 태양이 비추는 면은 볕이 되고 태양이 비치지 않는 곳 이쪽은 뭐가 돼요? 그늘이 되죠. 뭔 말이야? 동시에 태양이 뜨자마자 태양이 비추는 것은 볕이고 태양이 비추지 않는 것은 그늘이 됐다고. 동시에. 그러니까 음양은 동시에 생기는 거야. 동시에. 어느 하나가 순서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동시에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태양이 움직이면 태양이 이쪽으로 오죠. 이쪽으로 오면 태양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태양이 움직여서 이쪽으로 오면 다시 이쪽이 비치는 게 볕이 되고 그러면 반대쪽은 다시 그늘이 되죠. 그러면 그늘이 볕이 되고 볕이 그늘이 돼.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상호 전화된다. 바뀐다. 바뀐다는 거예요. 이 전화는 이거 전화된다. 바뀐다. 서로 바뀌어. 볕이 그늘이 되고 그늘이 볕이 돼. 무슨 말이냐? 음양은 음양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애가 바뀌어. 그래서 뭐 음양의 어떤 전화되는 거, 서로 바뀌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많은 것을 여기서 글자에서도 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역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다시 또 음양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 또 이야기를 해보면 이건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양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낮과 밤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낮과 밤으로만 단순화시켜서는 우리가 음양의 깊이 있는 뜻을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이게 대립과 반대의 개념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데 음양은 대립과 반대의 개념만으로 생각을 하면 한계에 봉착을 해요. 음양은요 서로 뭐야? 짝을 이루어. 짝이야, 짝. 즉 상대적이야. 상대적. 음양은 대립과 반대는 이것은 일부야, 일부. 일부의 어떤 개념이고 진짜 이 자연에서는 서로 짝을 이루어서 존재, 상대적으로 음양은 존재. 뭐야, 무슨 말이냐? 낮만 있으면, 해가 떠 있어. 낮만 되면 우리는 못 살아요. 밤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우리가 휴식을 취하고 또 다음을 준비하고 그러죠. 또 밤만 있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지 않아요?
해가 안 떠. 계속 밤이야.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낮과 밤은 서로 반대지만 이 두 개는 서로 짝을 이루어서 하나를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이게 음양. 이게 음양에 대한 철학적인 부분은 굉장히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많은 얘기들을 담고 있어요. 음양. 그래서 또 음양을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상대적인 속성과 이런 대립적인 부분 때문에 이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이게 뭐 서양의 카를 융이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아니마 아니무스. 남성 속의 여성, 여성 속의 남성상. 이렇게 뭐냐면 이미 이게 음양의 어떤 사상이 서양에 가서 이게 확장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 상대적인 음양에 대한 이야기나 두 개가 존재하면서 서로 상호 연관관계를 맺는 이런 이론들이 굉장히 많은 여러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발전되어지는 모습들이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역학에 대한 부분은 우리 책에 나와 있지만 이제 책에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죠. 뭐 역학에 대한 상대성의 원리라든가 개요라든가 많은 얘기들을 다각도로 사부님이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그것들 여러분들이 한번 책을 보시고 정리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는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과 음의 이 글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상대적이면서 이 두 개는 서로 상호 바뀐다 라는 뜻을 우리가 잘 음미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오늘 이 음양의 또 하나의 태극기를 한번 가져왔어요. 내가 이제 이 자석을, 칠판이 자석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좀 활용을 해보려고. 이게 태극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다 알죠? 태극기네. 이걸 좀 설명을 좀 잠깐 해주고 가려고. 우리가 음양을 보면서 한 번쯤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 태극기는 이게 보면 이게 위에가 양이죠, 양. 빨간색이 양이야. 파란색은 음이죠. 양과 음인데 태극 문양이 이런 형태를 지금 물결을 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양이 극에 이를 때쯤 되면 양이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 양이 조그마한 상태에서 커져가서 극에 이르면 음이 시작돼요. 음이 시작돼서 양을 제어를 해요. 눌러줘요. 더 이상 이게 양이 폭발적으로 놔둬버리면 탁 터져버리니까 음이 눌러줘서 음으로 또 반대로 양이 음으로 바뀌는 모습도 되죠. 그러니까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되는 거예요. 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양이 극에 이르면 음이 되고 다시 음이 또 극에 이르면 무슨 말이냐? 이게 서로 두 개가 서로 양과 음이 반대, 하나가 둘로 나뉘어서 반대지만 이 둘은 서로가 상호 짝을 이루어 가지고 움직이는 모습. 이게 태극의 모습이에요. 태극. 이걸 태극이라고 그래요. 태극. 태극의 모습으로 존재를 해요. 태극의 모습으로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건공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 알 텐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죠. 맨 처음에 최초로 이게 어떤 거냐면 양이 처음에 이게 태극이에요. 태극. 태극이 분화해서 양과 음이 돼요. 양과 음이 되는데 이걸 양이고 이걸 음이라 그래요. 다시 이 두 개의 양과 음이 또 분화돼서 또 양의 분화를 해서 이게 음이 되고 또 양이야. 음은 원래 음이죠. 음인데 이게 또 분화돼서 음이고 양이야. 이게 사상이에요. 사상으로 이뤄요. 다시 이게 또 두 개의 양이 분화돼서 또 음과
양이 되고 또 이게 분화돼서 음과 양이 되고 또 이게 분화돼서 음과 양이 되고 또 이게 분화돼서 음과 양이 돼요. 이게 8개예요, 8개. 이 8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중에서 각각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게 하늘을 이야기해요. 하늘. 이게 있죠. 하늘.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지금 이게 여러분 이게 하늘이고 반대가 뭐냐면 이게 이거죠. 이게 땅이야, 땅. 하늘은 지금 뭐야? 양의 이쪽에 있죠. 땅은 이 음의 극에 이를 때 이게 땅이죠. 땅. 이게 하늘. 이게 하늘이에요, 하늘. 하늘과 땅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두 개가 물과 불을 이야기해요. 이건 불이야, 불. 이건 불이고, 이건 물이에요, 물.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제 요게 물이야, 물. 그리고 이게 불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늘, 이것을 곤. 그래서 건곤 감리라고 하는 게 이게 태극기예요. 이게 뭐냐면 이것도 물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하면 음으로 배우고 이제 이걸 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서로 정반대의 기운으로 이 태극기가 도안이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이 음양의 사상이 태극기까지 들어가 있는 거 보면 굉장히 어떤 학자들은 중국보다도 더 우리나라 이제 사망은 고조선 그 앞에 어떤 그런 분위기지 않겠냐 우리 선에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여러분들한테 지금 이 괴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참고로만 이렇게 나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태극이라는 모습은 하늘과 땅, 물과 불로 나뉘는 모습으로 존재하기보다는 이 태극의 무늬 속에서 뭘 느껴야 되냐면 변화를 봐야 돼, 변화를 살펴야 돼. 왜? 바로 이 역은 쉽게 바뀌는 거야. 고정되어 있지 않고 쉽게 바뀌어. 쉽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이 음양오행의 이제 지금은 태극의 어떤 태극기를 가지고 제가 잠깐 상식이니까 여러분들이 태극에 있는 이 중간의 무늬가 빨간색, 파란색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건 뭐냐면 양이 자라서 극에 이를 때쯤 되면 음으로 바뀌어서 음이 또 자라서 극에 이르고 음양의 끊임없이 변화되는 모습을 좀 보자라는 거고 이 옆에 검정색들도 역시 음양이 분화돼서 8개로 놓여가지고 하늘과 땅, 물과 불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지 깊이 있게 여러분들이 8개를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8개를 여러분한테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냐면 역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정확히 하고자 하는 거야. 이 역. 그래서 이 태극의 모습을 보면 여기서 우리가 우리가 명리를 공부하면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상식이 뭐냐면 이 태극의 문양 가운데를 보면서 우리는 뭘 느껴야 되냐. 자, 보세요. 이 양과 음이 서로 하나가 둘로 나뉘었죠. 둘로 나뉘었는데 양이 자라고 극에 이를 때쯤 음이 시작되고 음이 자라고 무슨 말이냐. 계속해서 하나가 둘로 나뉘어서 서로 하늘과 땅, 물과 불 무슨 말이야.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주의 기본 질서야. 우주의 기본 질서가 뭐다? 음양. 음양의 기본 질서는 조화와 균형을 이 우주는 추구하고 있다. 양이 자라서 극에 이를 때쯤 되면 음이 자라서 또 양을 눌러주고, 양을 더 이상 터지지 않게 눌러주고, 또 음이 자라고, 또 음이 자라서 이렇게 이런 모습을 계속 띄고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양이 자라서 극에 이르고 음이 자라서 극에 이른 이 모습들 속에 우리는 변화를 볼 수 있죠. 변화. 이 중간에 있는 이 선을 따라가 보면 계속 끊임없이 변화되는 모습. 양이 자라기 시작해서 극에 이를 때쯤 되면 또 음이 자라서 극에 이르고, 이 두 개는 새 가운데 곡선을 따라가면 끊임없이 변화하는 변화. 어떤 변화? 끝이 없는 무궁한 변화가 음양에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까 뭐였어요? 상호. 음양은 바뀐다. 전화되는. 한 이 세 가지 정도가 이 태극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음양의 질서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태극기에 있는 태극이라는, 이게 태극이에요. 태극. 이 태극. 이게 음양의 일반적인 얘기다. 물론 이제 책에 보면 뭐 우주 대폭발에 의해서 뜨거운 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기운이 뭐 땅에 내려와서 음양에 대한 이야기,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여러분들이 책을 보고 쭉 읽어보시고, 제 설명은 음양이라는 것은 역이라는 낮과 밤의 글자가 결합된 형태로 쉽게 바뀌고 어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쉽게 바뀌는 형태를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이 우리 태극기에 있는 이 가운데 있는 태극에 대한 개념으로 우주의 우주의 가장 기본 질서인 음양은 태극의 형상을 띠고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음양은 조화와 균형을 추구한다. 음양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음양은 상호 전화한다.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요 정도 선에서 우리가 정리를 좀 해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명리학적인 음양을 제가 지금부터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